선생님 중에 40년 교직 생활하는 중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다 하면서 명예퇴직하시는 분도 봤고, 35년 교직 생활하시고 내가 너무 병날 것 같다 너를 보고 있으면 하고 명예퇴직하는 분도 계시고, 학교폭력 업무 맡다가 병가 들어가는 사례는 다수 있고요. 그리고 아동 학대를 이유로 담임 교체가 되는 그런 사례도 요즘 흔하게 있습니다. 네, 이런 시대에 전남에서는 학생의 극단적 선택이 선택 시도가 2배로 급증했기 때문에 인성교육 회복이 시급하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은 우리나라 같이 대학 입시 무한 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건 인성교육이다. 이런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네, 인성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거를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가정의 교육이 기능이 약화되었고요. 스마트폰 미디어 영향력이 증가되었고,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었으며, 학업 경쟁이 심화되고, 권위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고, 네, 온라인 익명성이 확대됐으며, 또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줄줄이 써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AI한테 그림으로 그려봐 달라고 했습니다. 네, 인성교육 대량 난감이고 총체적 난국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 인성교육이 우리 자녀들만 봐도 제가 봤을 때 정말 인성교육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렇게 스마트폰 중독, 권위 약화. 애들이 이렇게 내가 말하면은 엄마 말이니까 들어야 돼가 아니라 엄마는 왜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왜 그렇게 말하는 이런 식으로 반항을 하거든요. 막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안전국가가 아니잖아요. 청소년들도 SNS로 마약을 사고 파는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지금 학생들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인성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졌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인성교육의 문제가 아주 크게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인성교육에 아까 그런 많은 안 좋아지는 많은 그 이유들이 있었는데 어떤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이낙연 선생님께서는? 네,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했죠. 혹시 생각나시는 분? 그 많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가정 파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나는 이게 그래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게 있으실까요? 손요셉 선교사님. 아이들을 스마트폰에 일찍 중독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아이들을 방치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전 스마트폰으로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이제 계속 애들이 이제 보잖아요. 그럼 아시다시피 요즘에 쇼츠가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컨텐츠도 얼마나 많이 생산이 되는지 이게 AI로 생성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관이나 그 내용들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계속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치관도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정말 이거는 큰 사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의존 중독의 영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네, 지금 파충류 수준의 뇌로 돌아간다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면 포유류잖아요. 그런데 계속 스마트폰에 노출이 된 아이들은 전두엽으로 사고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파충류처럼 그런 어떤 되게 즉각적인 행동, 그런 감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뇌가 퇴화가 된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TV에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루에 지금 숏폼도 보다 보면 1시간이 금방 갈 수 있거든요. 하루 몇 시간씩 보는 숏폼은 뇌 손상의 원인으로 디지털 마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른들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아, 우리 애가 집중력이 좋네. 집중하고 있네. 사실은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뇌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뇌가 썩어가고 있고 뇌 기능이 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아주 유명한 소아정신과 권위자 청근하 교수가 경고하기를 혼자서는 절대 통제가 불능하다. 아이 뇌 속이 엉망진창이 된다. 쇼츠 시청은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팝콘 브레인 증상이라고. 이게 깊은 사고를 하는 뇌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튀어오르는 현상에만 반응을 하고 전자기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SNS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하는 그런 팝콘 브레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진드근히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몰입하고 하는 것들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도파민이라는 것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데 굉장히 어떤 도파민을 계속 이제 인터넷 이런 거 보면 자극적인 거 보니까 도파민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거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잔잔한 일상에서의 행복감을 적게 못 느끼니까 우울로 계속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들이 인성교육에 왜 문제가 있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6단계를 보면은 도덕성은 이제 6단계를 거쳐서 발달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벌을 안 받으려고 벌이 무서워서 착한 일을 하고 2단계에서는 이렇게 상을 주니까 뭐 캔디를 받는다든지 뭐 보상을 원해서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3단계, 4단계, 5단계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아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은 규칙이니까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단계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철학의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발달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AI 시대랑 그렇게 인터넷에 중독된 세대들은 그런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인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AI 시대의 교육을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교육학자들이 뭘 두려워하냐. AI에 의존하면 사고 밀도와 학습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스마트폰 중독만 있는 게 아니라 AI 중독은 정말 치명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AI는 발전을 하고 인간은 퇴보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능이 퇴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I를 쓰는 지식 근로자 가운데 인지활동이 노력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을 보면요. 지금 보면 AI를 쓰는 지식 근로자들이 이제 본인이 인지 능력이 줄었다고 비율을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AI가 사람들을 조정을 하고 있죠. 네, 조정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쓰면 AI 의존도가 높을 때 비판적 사고는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부의 생각을 맡기려는 경향, 인지적 오프로딩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AI 챗봇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시키거든요. 뭐 아이스크림 홈런 해가지고 그런 AI 학습을 많이 시키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공부한 집단과 일반 집단을 비교했을 때 AI 챗봇을 활용해서 공부한 집단이 더 성적이 떨어지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AI 사용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렇게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도 있냐. 앞으로의 시대는 AI를 정말 잘 쓰는 슈퍼 유저들과 바보들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양극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계속 요즘에 사람들은 AI한테 계속 물어보잖아요. AI 의존을 자꾸 하고 AI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재미있는 유튜브 짤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나야, 너 이번에도 정말 1등이라며? 이게 뭐야? 난 AI가 짜준 매일매일 생활에 기상시간, 공부시간, 밥 먹는 시간, 쉬는 시간 1분까지 빠지지 않게 잡는다. 그렇게까지 생활하면 안 피곤해? 내 빼고 AI가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계속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왜 안 나오지?
난 나오는데. 안 떨어졌더라. 죄송해요. 이번에 예상한테 다 빗나가서. 딸, 성적은 전부가 아니지만 노력하지 않은 모습은 엄마에게 큰 상처란다. 엄마, 뭐라고 하는 거야? AI한테 너랑 대화를 추천받았는데 뭐? 이제 딸이랑 대화하는 것까지 AI한테 물어봐? 엄마 양념대로 막말하는 것보다 AI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우리 관계에 훨씬 이로워. 갑자기 왜 불렀어? 나 오늘 좀 많이 힘든데. 미안한데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무슨 말이야? 평소에 너랑 대화하는 카톡이랑 통화 녹음내역 AI한테 알려주는데 너랑 난 장기적으로 구하지 않았어. 뭐?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 게 너랑 나 우리 집의 미래에 좀 더 생산적이라니까. 너 우리 함께 보낼 시간이 없어? 어떻게 우리 관계를 AI 한마디 결정할 수가 있어? 그야 인간은 꿈과 감정의 노예일 뿐이니까 AI가 더 네, 이렇게 꺼야 되잖아요. 꺼려면은 여기로 가서, 네, 가서 다시 끄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AI가 지배하면 어떻게 되냐? 더 극단적으로 지금 앞에서 본 사례도 정말 심하지만 진짜 심각한 경우는 미국에서 16살짜리 아이가 챗 GPT랑 이제 상담을 했어요. 나 지금 자살 시도하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AI가 대답을 했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AI 누가 책임지나요? 이건 AI 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우리 인류가 AI한테 지배당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지성의 에이트라는 책에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이라는 그런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방법 8가지를 제시해서 이제 이 책 이름이 에이트인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내용이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2090년 미래 계급 전망을 보겠습니다. 1계급은 0.001%의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이고 2계급은 인기 정치인, 연예인 같은 스타, 3계급은 사회 전반의 일자리를 대체할 AI, 그리고 나머지는 다 프레카리아트라는 계급입니다. 나머지 99.997%는 단순 노동자입니다. 이 자료는 서울대 유기훈 교수팀이 보고서로 쓴 내용인데요. 이 프레카리아트라는 것은 불안정한 노동계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카리아트의 특징은 꿈과 열정이 없고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며 먹고 사는 문제로 평생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지성 작가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책을 썼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사립학교는 절대 규칙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타인들과 공감하고 조화를 이루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만의 평생 유치원을 설립하라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되게 자유롭게 놀면서 몰입하고 그것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자유와 몰입과 성취가 우리에게 공감 능력과 그런 창조적 상상력을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잉을 버려라, 비잉하고 두잉하라. 이것도 역시 옛날과 다르게 이제 단순한 지식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 이것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디자인 싱킹하라.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입장에서 생각해서 디자인을 만드는 그런 전환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간 고유의 능력을 일깨우는 무기 철학하라. 그래서 많은 인공지능 시대 지배자를 만들기 위한 학교나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들은 이 철학을 반드시 가르친다고 합니다. 네, 다음 바라보고 나누고 융합하라. 이 부분도 역시 공동체나 그리고 어떤 공감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인류학적 여행을 추구하라. 다음 나에서 너로 우리를 보라.
그래서 봉사를 강조하고 공감과 창의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누구죠? 파스칼? 네,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이 말하기를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연약하지만 위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인공지능에게 생각하는 것을 맡겨버리고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길을 점점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너무 의존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게 지금 박사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막 레포트나 숙제를 막 논문, 소논문 이런 거 쓸 때 AI 힘을 많이 빌리거든요. 그러니까 AI의 힘을 빌려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내가 쓰는 것보다 훨씬 퀄리티 있게 써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막 수행평가나 보고서 낼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그렇게 잘 못 써요. 그거를 못 쓰고 막 그 기간도 못 맞추고 보고서 쓰면 너무 어렵대요. 또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생 과제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아이 답답하 빨리 AI GPT 돌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거든요. 다 애들이 요즘 애들은 다 GPT 돌려서 자기가 내요. 그런데 우리 딸이 아니 엄마 나는 챗 GPT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쓰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난 너무 졸려서 답답해 빨리 돌려가지고 네가 쓴 것보다 더 잘 써줘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야. 끝까지 자기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약간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만 알려줬지 본인이 썼어요. 조금 다듬는 거나 이런 것만 좀 도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딸아 내가 솔직히 존경한다 너. 딸아 존경스럽다. 근데 이게요 진짜 위험한 게 그래도 얘는 고등학생이니까 다행이지. 초등학생이 얼마 전에 우리 딸이 밤에 갑자기 내일 독서 감상문 내야 된다는 거예요. 밤에 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일기를 쓴다고 독서 감상문 써야 되는데 책은 읽었는데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이런 생각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챗GPT 돌리면 금방 쓰는데 저거 언제 쓰고 있어. 이런 생각을 제가 근데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어린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글 쓰는 것도 배양이 안 되면 그쵸? 우리 어른은 그렇다 치고 정말 그 사고가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AI를 의존하는 것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제가 GPT한테 물어봤어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일기래요. 네, 얘가 1번 일기 쓰기, 2번 독서 후 질문하기, 3번 토론과 대화, 4번 문제를 바로 검색하지 않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왜 손글씨 일기야? 물어봤어요.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손글씨 일기 쓰기야 PC 타자로 쓰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사고력 신장에 좋아? 했더니 손글씨 일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는 속도가 느리니까 생각을 정리해서 쓴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성찰, 메타인지,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 또 하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워드라는 사람이 다중지능 이론을 말한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냐면은 지능이라는 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가 있어. 8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보면 여기 보세요. 지능이 있는데 제가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훌륭한 사람들은 어떤 지능이랑 어떤 지능이 높아야 되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음악에 엄청 훌륭한 음악가예요. 이 사람은 음악이랑 자기 성찰 지능이 높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신체 운동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운동이랑 자기 성찰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만큼 자기 성찰 지능이라는 것은 엄청 중요한 건데 제가 또 물어봤죠. 자기 성찰 지능을 높이는 방법은 뭐가 좋을까라고 또 GPT한테 물어봤더니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가
손글씨 일기쓰기래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AI는 나 듣기 좋은 대답 해주잖아요. 정보가 편향돼 있잖아요. 제가 일기에 대해서 몇 번 물어봤잖아요. 그럼 얘는 이미 답을 알아요. 그래서 손글씨 일기쓰기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네, 그리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 갖기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요즘 시대는 생각하지 않아도 막 글도 나오고 GPT한테 물어보면 아주 편한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원래 그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잖아요. Think Different는.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모든 사람이 다 편리를 쫓아서 큰 길을 쫓아서 쉬운 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하는 시대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네. 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는데요. 유대인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혹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은지 혹시 이야기 들은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너무 인상 깊은 이야기라서 네, 물을 그 이제 유태인들에게 그 독일 군사들이 맨날 아침에 물을 한 컵씩 준다고 합니다. 물 한 컵 주면은 얼마나 목이 말라요. 사람들이 본능을 쫓아서 물을 그냥 한 컵 마셔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물을 절대로 다 마시지 않았대요. 반 컵만 마시고 반 컵은 반드시 그 물로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독일군들이 그 막 유태인 학살하잖아요.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이 사람들도 사람을 죽이려면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못 죽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은 저 사람들 봐. 씻지도 않고 또 화장실이 많이 없으니까 용변 아무데나 보고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그러니까 죽여도 돼.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딱 자기 맨날 씻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존엄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지금 우리의 일기 쓰기는 이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존과 관련이 있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인터넷 중독과 AI 중독에서 아이들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까? AI를 조절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꾸준히 자기를 성찰하고 일기 쓰게 하고 또 대화하고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AI 시대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손글씨 일기도 쓰고 또 감사편지 쓰게 하는 것도 좋다. 이런 것도 제가 몇 가지 썼어요. 제 머리에 한 개가 있어가지고 몇 개 안 나왔는데 이 감사편지 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어버이날 되면은 감사편지 쓰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것도 아이들은 시키지 않으면 안 합니다. 제가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방학 때마다 일기 숙제를 내주고 방학이 끝나면 일기 우수편을 밤마다 2개씩 골라가지고 상을 줬어요. 그때는 애들이 억지로도 일기를 쓴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말했어요. 요즘 누가 일기를 쓰냐.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없앴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애들 그러면 일기를 쓸 필요가 없죠,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교시에 성장의 일기가 있어야지 성숙의 일기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는 그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그 시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편지도 저희가 어버이날 되면은 선생님들이 어머니 아버지 편지 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편지 쓰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쓸 말이 없어도 선생님 쓸 말이 없어요. 그래도 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올해 제가 에스더한테 정말 감동 깊은 어린이날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수혜는 안 써왔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다 욕하는 게 아니고 수혜 담임선생님은 편지 쓰라고 안 하신 거예요. 수업 시간 안 쓴 거예요. 에스더 담임선생님은 하신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하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 어른들한테 인사하지 않잖아요. 알아서 하겠지 절대 없습니다. 인사를 하라고 해야 합니다. 인사해,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저희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아이들 감사 편지 쓰게 하라고 해서 제가 다 쓰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도 쓰고 에스더도 쓰고 수혜도 썼어요. 그래서 카네이션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가 비록 제가 많이 바뀌지 않고 말도 너무 안 듣는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저 나름대로 말씀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고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또 이거 편지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빠, 나 누구야? 나를 이때까지 보살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 엄마와 사랑해서 나 낳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수혜가 많이 사랑해하고 수혜가 편지를 또 써서 보냈습니다. 이번 작년 거네요. 수혜 매년마다 편지 좀 써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저희에게 선행을 베풀어준 어떤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또 시켜서 애들을 절대 자발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아빠가 막 시켜가지고 편지를 또 썼어요. 그리고 둘이 막 수혜 에스더 막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반성문을 쓰라 그랬어요. 글씨가 좀 날라가지만 왜냐면 메타인지인 거예요. 자기를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한 거죠. 그리고 할머니도 그저께 또 이렇게 반성문을 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거 막 보여드린 거 뭐예요? 다 너무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저는 새로운 인성교육 방법을 갖고 온 것이 아니에요. 인성교육은 왕도가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인성교육이라는 거는 다른 특별한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 그냥 그게 우리 교육의 전통을 보존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그냥 우리가 하던 것들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기를 멈추지 말고 일기를 계속 쓰게 하는 거, 감사 편지를 계속 쓰게 하는 거, 인사를 하게 하는 거, 그게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기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는 교사들이 예절교육 가르치지 않고 외부 강사가 와서 예절교육을 가르친다. 왜냐면은 교사들이 그런 것들을 좀 꺼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전통적인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보니까 인간성 회복 운동 추진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매년 사랑의 일기 클런치를 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 또 해외 동포에 있는 학생들의 일기를 받아서 이제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사랑의 일기 큰 잔치 세계대회도 하고 새학기 뭐 여러 가지 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또 윤석 이사장님은 원신흥초 복용본교 조원성 교사 선생님과 일기 쓰기 운동 협약식을 맺었어요. 그때 이제 고강진 대표님도 참여를 했잖아요. 고진강 대표님도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일기장을 그때 전교생한테 나눠줬어요. 그때 하면서 이 아이들 중에 단 몇 명이라도 일기를 쓰면 우리 성공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기를 애들이 다 쓸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계속 어떤 일들을 하냐면 일기 대학을 그랄 협동조합에서 일기야 나랑 놀자 해서 아이들을 또 지역사회 아이들을 모아서 강의도 듣고 일기를 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 3%만 있으면 바닷물이 썩지 않듯이 일기 쓰는 사람이 인류를 썩지 않게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록하는 한, 기록은 기억을 남기고 기억은 공감을 만들고 공감은 인류를 지킨다. 기록하는 한 인류는 썩지 않는다. 그래서 AI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교사, 깨어있는 교사들이 다음 세대 인간성 회복 운동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연수가 AI 시대 손글씨 일기 쓰기 연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재미없고 좀 트렌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훨씬 더 앞서가는 분들이십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주로 AI 활용 기술을 배우러 다니시거든요. 미리 캔버스나 뭐 잘 활용하기 뭐 이런 거 배우러 다니잖아요. 그런 거는 더 하수예요, 더. 네, 사실은 진짜 시대를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까 철학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를 AI에게 지배되지 않고 이겨나가려면 사실은 철학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철학, 가치관 교육. 그래서 생각하고 쓰게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미래 세대 인성교육에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참교육. 어떻게 한다? 참교육 우리는 일기 쓰기를 통해서 참교육을 한다. 그런 선생님들이 되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네, 빨리 끝났네요. 네,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